이렇게 되고, 그럼 임펄스 리스판스 HT는 RC가 2니까 이 값이 2라고 했잖아요. RC 값이 2니까 이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2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2의 ut 이렇게 되겠네. 뭐 이거는 뭐 중앙사는 뭐 여기에서 뭐 더 들어가서 이거 HT를 구하고 뭐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한다든지 뭐 그렇게 문제가 나갈 거예요. 뭐 이대로는 나가진 않겠지. 그렇고 뭐 빨리 끝냅시다. 이제 거의 끝났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주파수 응답 HF는 우리가 구했잖아. HF가 구했는데 HF가 이렇게 돼 있거든. HF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거 다시 적어봅시다. HF가 1 플러스 J의 2파이 RCF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이제 이게 복소수라고. 복소수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복수 함수가 되는 거지. 복수 함수. F에 대한 함수가 되잖아. in F에 대해서. F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복소수로 나타나면은 뭐 이게 H의 리얼 파트 F랑 플러스 J의 H의 이미지널 파트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함수니까 F에 대한 함수이니까 이게 리얼 파트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F를 X축에 F로 잡으니까 이가 H의 리얼 파트 F랑 그 다음에 H의 이미지널 파트 F랑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날 수 있어. 뭐 그림을 이렇게 뭐 나타낼 수 있지. 뭐 이렇게 된 다음에 뭐 이거는 아무 때나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이게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은 HF의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and 페이즈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 왜냐면 복소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HF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 exponential j의 HF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이 절대값, 이거 매그니튜드와 이게 이제 페이즈가 되는 거다. 페이즈.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훨씬 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의 매그니튜드야. 이게 거의 대부분 우리는 매그니튜드만 보면 돼. 페이즈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필요에 따라서 좀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도 있고 일단 어려워. 페이즈를 하는 게 이게 360도마다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게 이제 F에다가 이렇게 HF 이렇게 매그니튜드 한 거랑 그 다음에 페이즈랑 하는 거랑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거보다도 이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그러지 요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HF의 절대값. 그러면은 HF가 지금 복소수로 나타났는데 HF가 1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어떻게 A 플러스 JB 뭐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거 해봅시다. A 플러스 JB일 때 이거의 복소수 HF 뭐 뭐 하여튼 HF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절대값 이거는 어떻게 돼? 절대값 A 플러스 JB일 때 배한빈 목소리 안 들려? 배한빈 네, 네, 이거 교수님. 어떻게 돼 이거? 또 복소수 A 플러스 JB가 있을 때 이거 절대값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크기만 그러니까 크기 어떻게 나타내냐고 수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루트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H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JB분의 1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의 복소수는
절대값은 어떻게 돼? 이러면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a 플러스 jb라고 하면 곱하기 a 마이너스 jb, a 마이너스 jb를 곱해서 분모에 우리가 이 복소수가 있는 걸 싫어하거든. 그 분모에 뭐 무리수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복소수가 있다든지 허수가 있다든지 이런 거 싫어해. 왜냐하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뭔지를 제대로 몰라. 그러다 보니까 분모를 이제 유리화해주는 걸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래서 뭐 이걸 해주려면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마이너스 jb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절대값이니까 위에 밑에 거는 좀 실수고 이거 절대값이라 하면은 결국 위에 거의 절대값이니까 결국은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어떻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루트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게 a고 1이고 이게 b잖아. b a고 b고 그럼 요게 hf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hf는 hf 절대값은 1 오버 루트 1 플러스 jb니까 2파이 rcf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가 특성을 알아야 돼. f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f가 커지면 hf는 어떻게 되겠어? hf는 f가 커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윤민경, 네, 어떻게 돼? hf는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은? 작아집니다. 그렇지, 작아지겠지. h가 커지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뭐 이게 스무드하게 이게 f가 뭐 연속 함수니까 이걸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0일 때 제일 작고 그러니까 f가 0일 때 f가 0일 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그림을 그리면 0일 때 제일 작고 요렇게 될 거, 요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쭉 뭐 어차피 마이너스 쪽도 똑같으니까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 어떻게 어디를 많이 높은 앰플리튜드가 높은 부분이 어디 부분이야? 요 부분이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0을 중심으로 있는 거냐. 주파수가 0을 중심으로 있다. 이건 로우 프리퀀시 대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낮은 대역이지. 저주파 대역이지 우리가. 저주파수. 주파수가 좀 낮다고. 저주파수 대역. 그러면 로우 주파수만 어떻게 HF가 이렇게 되면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HF가 나타나는 순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HF라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XF가 들어가서 HF로 되면은 어떻게 되냐? YF는 어떻게 표시된다고? YF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현재, 네, 어떻게 돼 이거? XFHF입니다. 뭐라고? XFHF 곱하기, 그래. 곱하기, 예. 곱하기. 내가 물어본 거니 곱하기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준다는 거야. 곱해준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이게 높은 앰플리튜드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XF를 잘 보세요. 이게 무조건 이게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HF가 높으면은 XF가 어떤 값이든지 YF가 더 높은 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 다음에 HF가 낮은 요런 부분, F가 높은 요런 부분은 XF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작은 값을 곱해주니까 전체적으로 YF가 낮아지게 된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XF가 예를 들어서 XF가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컨스탄트라 합시다. 컨스탄트 뭐 1이라 합시다. 1 곱하기 HF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두 개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디 부분만 통과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필터니까 요 부분만 통과해야 된다. 어디? 로우 프리퀀시만 통과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이걸 로우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가 프리퀀시 부분이 패스하게 되는 필터라고. 패스하는 이 패스하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름 뭐라 한다?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래. 로우 패스 필터. 로우 프리퀀시 부분이. 그러니까 필터라고 하는 순간 어디에서 본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본다는 얘기거든. 필터라는 어떤 시스템을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때 우리가 시스템을 필터라고 그런다. 필터. 응.
어떤 시스템을 주파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필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를 할 때는 뭐 프리퀀시라는 말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미 다 그 내용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되는 거지.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패스 필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로우 패스 필터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 RC 필터잖아. RC로 이걸 만든 거잖아. RC 회로로 로우 패스 필터를 구현했어. 근데 이게 보면은 성능이 별로 안 좋다고. 성능은 자, 그래서 이게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 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야? 요렇게 될 때, 딱 끊어질 때 0보다 크고 어떤 순간 F0보다 크면은 통과시키는 게 0이고 F0로 작을 때 1이고 이거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현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이거 전제요. 네, 요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 이거 렉탱귤 수식 렉탱귤러 어떻게 돼? EF0분의 F 이렇게 F 되지. F니까 네.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니까. 그 요걸 실제로 구현하려면은 잘했어. EF0에 싱크의 EF0T 요걸 구현해야 된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은 그냥 보는 거야.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을 뭐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건 아니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라고. 아, 저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할 때는 우리는 타임 도메인에 살고 있으니까 물론 뭐 주파수 도메인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뭐 개념상으로 볼 때 타임으로 이제 주로 해석하는 게 많으니까 그 싱크 펑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싱크 펑션을 만들려면은 그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게 RC 필터보다도 이건 딱 끊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딱 끊어지지 않잖아. 이게 잘 봐봐. 이게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어디에서 도대체 끊어야 된다는지 모르는 거지.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더 하이 프리퀀시 성분보다 더 많이 통과가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어디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RC 필터는 그냥 싸게 그냥 뭐 아무 때나 만들어도 되는 것들 그런 데 쓰는 필터이지. 이거 뭐 좋은 필터는 아니야.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거 뭐 거의 쓸모없는 필터라고 하기도 좀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어떤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 해서 허구로 수학 잘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더하기 빼기만 잘하는 거야. 뭐 그것도 뭐 수학 뭐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수학 잘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 우리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냥 초등학생 정도 로베스 이 RC 필터로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건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 뭐 전자과 2학년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게 요렇게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이제 더 많이 통과가 된다는 거.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RC로. 그래서 대표적인 필터예요. RC 필터. 로우 패스 필터. RC로 구현. 하지만은 성능은 별로 좋지는 않아. 성능은 좋지 않고. 그래서 뭐 이 페이즈는 뭐 이렇게 되는데 페이즈 가이는 내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 어렵거든. 이게 해석하기가. 그래서 일단 페이즈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일단 먼저 이 매그니튜드에만 관심을 많이 가져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 우리가 거의 어떤 필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볼 때 페이즈는 몰라도 그냥 매그니튜드만 알아도 거의 뭐 한 8, 90%는 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만이라도 일단 제대로 알라고. 그럼 요걸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페이즈까지 알면 좋긴 한데 뭐 일단은 거기에는 포커스를 하지 말고. 그다음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채널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채널이 어떤 통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통과.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통과하는 뭐 어떤 매개 대상이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XT가 주어졌어. XT.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건 이게 보면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MT가 멀리 보내려면 코사인을 곱해야 되고 타임 도면에서 보면은 t를 곱해서 요거 이제 해서 요게 날아간 여기가 채널이라고. 요 부분. 그래서 이거 뭐 안테나에서 받자 말자 뭐 코사인
이렇게 해서 뭐 이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키고 2분의 MT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 채널이거든. 그 요걸 우리가 이름을 여기에 이걸 이게 채널이니까 요걸 다시 보면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요 채널이 있고 채널이 있고 인풋으로 XT를 넣는 거지.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우리가 여기서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게 뭐 LTI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HT라고 할 때 요 이제 나오는 요 채널 끝에 요 안테나에서 받는 신호 이 YT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근데 XT가 어떻게 되는 거야? XT가 사인파의 합으로 돼 있네. 사인파로 이게 하는 이유는 사인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통신공학에서 사인파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인이나 코사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라고? 주파수에서 봐야 돼. 사인. 요게 지금 여기서 사인의 2파이 f0t 플러스 0.5의 사인의 4파이 f0t.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얼만큼 되는지 여기서는 첫 번째 식에서는 주파수가 f0네. 두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2f0가 이 주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앰플리튜드로 보면 1이고 앰플리튜드는 이거는 앰플리튜드가 0.5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앰플리튜드. 그래서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만약 본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봅시다.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뭐 물론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거 보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F0에서 임펄스가 있잖아. 2F0에서도 임펄스 있고 F0, 2F0 이렇게 F에서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2F0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F0에 어떻게 앰플리튜드가 1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J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J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5니까 어떻게 EF0에는 0.5만큼 앰플리튜드가 있으니까 어떻게 4J분의 1 마이너스 4J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요게 이제 XF라고 이게 XF라고 XF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안 해줘도 되겠지. 이거 사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이 이게 2J분의 1에 exponential J의 2파이 F0t 플러스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0t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풀이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이게 2J분의 1 상수는 그대로 오고 델타의 F 마이너스 F0에다가 마이너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구할 수 있지. 다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XF고 이게 XF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HT를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HT. 근데 HT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주어진 거야 지금? 이게 뭘로 주어졌어? HF로 주어졌다고. 채널을 HF. 요게 하나야. 요게.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요게 채널 A에 대한 이제 앞에 건 요거는 앰플리튜드고 요거는 페이즈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매그니튜드고. 이거는 페이즈를 나타내는 거. 채널 A에 대해서 채널 A라는 시스템, 뭐 구리선 뭐 이런 게 되겠지. 무선 채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채널이라고 굳이 안 해도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시스템. 어떻게 되냐고 지금 보면은 잘 보면은 이제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되는 거야? F0에서 어떻게 됐어 이게? 이 채널은 어떻게 된다고? 얼마만큼 통과시켜 주는 거야? 고영준. 0.5만큼. 그렇지. 0.5만큼. 0.5만큼 안으로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야. 0.5만큼. F0에서 반만큼 통과시켜 주는 거고 그럼 2F0에서는 얼만큼 통과시켜? 1만큼 통과시켜. 다 통과시켜 준다는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페이즈는 어떻게 돼서 페이즈는 다 제로네. 페이즈 제로잖아. 페이즈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페이즈가 똑같이 된다라는 거야. 페이즈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그니튜드가 2F0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F0만큼 돼 있고 이게 2F0만큼 돼 있는데 F0는 0.5만큼 통과시켜 주는 거잖아. 0.5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를 해주면 여기에다가 요만큼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뭘 곱해준다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은 이게 HF가 어떻게 된다고? HF가 이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정확하게 사실 표현하기는 힘든데 여기에는 곱하기 이거는 지우자. 여기에는 곱하기 9시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은 뭐가 되겠어? 이 부분은 어떻게 곱하기 1이 되겠지. 곱하기 1이 되겠지. 통과하고 나는 게 HF가 이렇게 되니까.
페이즈는 네, 화면이 변화가 없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네. 쏠. 왜 자꾸 이거 끊어지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 채널 이런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뭐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 이거 왜 안 돼 이거 이상해 이거 잠깐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전에 LTI 시스템 배울 때 임펄스 리스판스 해가지고 뭐 그리고 채널에 뭐 이게 컨버전 구하고 아니면은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YF 구하고 했던 거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냥 같은 얘기인데 그냥 돌려서 말하는 걸 뿐이라고. 본질적으로 페이즈는 여기서 보면은 YF가 XF 곱하기 HF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XF는 뭐 그대로고 HF에서 뭔가 변화가 되는데 페이즈는 변하는 게 없어. HF를 다시 생각하면은 HF 매그니튜드에다가 페이즈 익스포넨셜 J의 HF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HF 절대값이 아까 이거 뭐였어? 이 0이었잖아 이게. 이 0이었다고. 그럼 0이면 어떻게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각도가 아니지. 각도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지금 잘못 적었네. 익스포넨셜 J의 각도 HF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각도가 뭐 0이었거든. 아까 이거 보면은 이 0이었잖아. 매그니튜드가 페이즈가 이 0이라고. 페이즈가 0이라고. 0이라고. Y 값이 0이잖아요. HF 각도가. 그러니까 요게 0이니까 결국 1이 되는 거지. 결국 HF의 절대값만 되는 거야. 결국은 HF 절대값. HF라는 게 HF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HF가 HF의 절대값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HF 여기 되는데 이게 0이니까 이게 결국은 1이 되는 거지. 1. 결국 HF는 HF의 절대값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한다라는 건 결국 아까 보면은 F0에서는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EF0에서는 1이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요 부분은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야. 사인파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 앰플리튜드가 2분의 1이니까 뭐 이제이라 안 해도 되고 2분의 1의 아웃풋은 사인의 2파이 F0t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은 그대로 통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0.5 사인의 4파이 F0t 이 두 개가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YT는 여기서 YT는 이 채널 A를 통과한 시스템의 YT는 2분의 1의 사인의 2파이 F0t에다가 어떻게 2분의 1의 사인의 4파이 F0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채널 B를 통과한다.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니까 뭐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렇게 되는 걸 통과한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또 아까랑 다르게 어떻게 매그니튜드는 1이야. 지금 이게 두 개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를 매그니튜드를 고정시키고 이제 페이즈만 변화하게 하는 걸로 지금 바꾼 거지. 위에 건 채널 A는 매그니튜드가만 바뀌고 페이즈는 원래 그런데 대부분은 매그니튜드도 바뀌고 페이즈도 바뀌어. 대부분의 경우는 99.99%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쉽게 하려고 매그니튜드나 둘 중에 페이즈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데 뭐 우리한테는 뭐 이 채널 A가 훨씬 더 중요해. 채널 B보다는 뭐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니까. 그리고 뭐 계산하기 좀 편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채널 B도 뭐 할 수 있는데 채널 B도 보면은 HF 앰플리튜드는 일단 고정 1이야. 1 채널 B는. 그래서 채널 B는 채널 B에 대해서 HF를 구하여라. 그러면 HF의 절대값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HF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이래 1. 뭐 이거는 1이네. 그 다음에 이 페이즈가 이제 이게 각도에 따라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F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F0일 때 마이너스 F0일 때 뭐가 되는 거야?
0이라고. 페이즈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야. 페이즈 변화가. 그 다음에 EF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파이 또는 파이, 뭐 마이너스 파이는 파이는 똑같아. 이 파이만큼 돌아가는 거니까. 이 파이마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파이만큼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페이즈가 파이만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돼. 왜냐하면은 페이즈라는 게 결국 이 복수 평면에서 이게 우리가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여기에다가 생각하면 페이즈가 제로잖아. 0도 있는데 파이만큼 돌아가다 180도만큼 돌아가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이게 익스포넨셜 j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다음 만약에 처음에가 익스포넨셜 이게 j였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다음에 j였다. 그러면은 j에다 180도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j 된다. 익스포넨셜 이게 마이너스 j가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3 파이 이렇게 되잖아. 이 j라는 건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페이즈가 결국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HF는 이게 페이즈를 보면은 이게 F0에 플러스 마이너스 F0에서는 페이즈 변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F0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180도 돌아간다. 180도 파이만큼 돌아간다는 거예요. 180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원래가 아까 지금 보면은 XF에서 XT가 이게 사인의 2파이 F0T 플러스 2분의 1의 사인의 4파이 F0T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파수가 아까 이게 보면은 F0이고 이거는 주파수가 2F0 이렇게 되니까 이게 F0에서 뭐 매그니튜드는 똑같이 나오는 거지. 매그니튜드는 이거 1이었고 2분의 1 그대로 나와. 이게 1 앰플리튜드 이 YT는 이렇게 된다. 1 플러스 2분의 1 그대로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페이즈가 F0에서 이 F0에서는 뭐가 된다고? 페이즈가 그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사인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페이즈가 변화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사인의 2파이 F0T 이렇게 되는데 이 어떻게 EF0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180도 돌아간다 그죠? 페이즈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럼 이게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사인의 4파이 F0T 이렇게 바뀐다. YT가. 그러니까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만 바꿔주면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요 그림 그리는 건 내가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내가 요걸 매트랩으로 금요일 날 매트랩으로 한번 실습을 하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실습할 거니까 별 큰 상관없고 요거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금요일 우리 4월 며칠이야? 4월 9일인데 이 매트랩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금요일 날은 뭐 이게 혹시 뭐 핸드폰으로 지금 뭐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PC를 가지고 해야 돼. 노트북이나. 그래서 반드시 PC나 노트북으로 이게 일단 매트랩을 설치해야 돼. 그래서 매트랩 설치하는 건 우리 학교가 그 매트랩하고 그 뭐 무슨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마 뭐 지난번에 응용 수학할 때 아마 여러분들 다 설치했을 텐데 뭐 혹시 뭐 복학생들이나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모르니까 이거 어디야? 하여튼 학교에서 매트랩 설치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용 소프트웨어 설치 뭐 해가지고 설치하면 어떤 홈페이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돼 그냥. 뭐 별 거 없고. 근데 이거 반드시 설치해놔야 돼 이거. 설치해서 들어와야지. 나는 지금 깔려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아이고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면 또 막 길어지니까. 하여튼 공용 소프트웨어 설치 뭐 자기 잘 모르겠으면 좀 물어봐. 그래서 뭐 요 페이지
내가 그러면은 하여튼 뭐 요걸 설치해보고 아니면 과사에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야. 뭐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요걸 좀 설치를 해가지고 내가 뭐 강의 자료를 따로 올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해봅시다. 뭐 이거 한번 여기 필터 같은 거 나오는 거니까 일단 뭐 이게 어떻게 이 무슨 그림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렇고 그다음 필터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시스템이야. 그냥 뭐 어떤 걸 통과하는 거니까 이것도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주파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파수 측면 필터라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시스템은 주로 타임 도메인에서 볼 때를 얘기하고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때는 이름을 그냥 필터라고 얘기한다고 뭐 사실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뭐 이렇게 보면은 잘 봐봐. 이게 여기서 뭐 페이즈가 있는데 페이즈는 일단 먼저 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위에 거 매그니튜드 요게 매그니튜드 요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0일 때 잘 봐봐. 이게 0일 때보다도 언제 많이 이게 통과가 되겠어? 이걸 통과하면 곱하기가 되니까 어디 부분이 어디 부분이 이거 어디 부분이 통과가 많이 되겠어? 이거 조이관 네. 어디 부분이 많이 통과가 돼서 어떤 프리퀀시 대역이 많이 통과가 되겠어? 이게 낮은 부분이 아니면 높은 프리퀀시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잘 모르겠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이 두 번째 그림이거든. 두 번째 보면 0을 중심으로 이게 12 0이니까 0을 중심으로 한 게 많이 통과가 돼. 이걸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래. 로우 패스. 네. 로우 프리퀀시를 패스 시킨다고. 로우 패스 필터.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높은 부분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 높은 부분은 하이 패스 필터라고 해. 하이 패스. 하이 프리퀀시를 패스 시킨다고. 하이 패스 필터.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어떤 뭐 굳이 이게 CMR 3승부터 4승 이렇게 되는데 이럴 필요는 없고 로우 패스도 아니고 하이 패스도 아니고 어떤 특정 대역만 통해 이건 밴드 패스 필터라고 밴드 패스. 어떤 특정 대역을 어떤 특정 밴드를 통과시키는 밴드 패스 필터라고 이런 말이죠. 페이즈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 아직까지. 페이즈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HF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프트에 가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인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우리가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HF가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렉탱귤러에 이거 나와 있네. 이게 렉탱귤러에 K 앰플리튜드는 K고 K 베이 렉탱귤러 EW분의 F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걸 인버스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KAEW에 이게 사인 싱크에 EW 이 EW라고 해야 되네. W라고 되어 있네. WT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싱크 펑션이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문제 두 가지 문제. 이제 첫 번째는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는 거. 이거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다 있다고. 이걸 이제 끊어내야 된다고. 끊어내야 돼. 잘라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두 가지 문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을 중심으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니까 이게 HT가 이게 0이 아니다고.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코절하지 않다고. 만들 수가 없다고 이런 걸. 0보다 작은 거에서 어떻게 만들어 이걸. 그러니까 이걸 시프트 해야 되는데 시프트.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시프트. T0만큼 시프트 하는 거죠. 시프트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체 원래 시프트 하면 어떻게 된다고?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시프트된 버전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된다고? 뭐만 달라진다고? 앰플리튜드는 또 매그니튜드는 같고 페이즈만 달라지거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뭐 전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거 뭐 지금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뭐 일단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뭐 지금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한참 더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진도 일단 나가야 되기 때니까 요거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 강의를 이제 이걸 다운을 안 해놨네. 잠깐만. 그래서 그 다음 강의 내가 올려놨으니까 이 캠퍼스에 올려놨으니까 진폭 변조 이제 오늘 좀 봅시다. 진폭 변조. 근데 진폭 변조는 여러분들 내가 전에 지난 시간에 내가 뭐 타임 도메인하고 막 이게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 강의 자료 여기 보면은 지난주 내가 시험 내면서 아니 숙제 내면서 요 부분 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 요 부분이 이게 왜 우리가 코사인을 곱해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멀리 보내려면은 코사인을 곱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받자마자 또 다시 뭐 코사인을 곱하고 이게 타임 도메인이 그림으로 보면은 세상에 이게 MT가 뭐 코사인이 곱해지고 뭐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고 그다음 받고 요 그림들 있잖아.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MT가 어떻게 되고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지면은 그림이 어떻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받는 측에서 코사인 다시 곱하면은 코사인 제곱으로 해주면은 이 어떤 그림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로페스 필터 시키면은 2분의 MT가 나온다라는 거. 타임 도메인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만약에 볼 때 어떻게 보인다는 거. 요 페이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요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가 할 이 진폭 변조 지난 시간에 이거는 뭐 그냥 껌이야. 이 완전 부록이라고 이거. 이 지난 시간에 했던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그림과 이제 식들을 모두 이해하면 있으면 뭐 이 부분은 너무 쉬워져. 이게 있으면 자세하게 우리가 그때 했던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가 얘기했잖아. 한 뭐 이 통신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 그림하고 요 그림으로 이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 요 두 개 그림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뭐 거의 7, 80%를 통신에 대해서 뭐 적어도 한 5, 60% 이상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라도 이제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변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 진폭 변조라고 있는데 진폭 변조라는 거. 이 변조가 이게 원래는 진폭 앰플리튜드거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래서 이거는 AM이라고 해요. AM.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아마 여러분들 그 뭐 AM 라디오 방송 뭐 이런 거 AM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데 뭐 사실 아날로그 그 자체로 보면은 AM이라는 게 뭐 FM이 더 많이 쓰거든. FM 라디오는 많이 쓰잖아. 근데 곧 뭐 저기 뭐 디지털로 다 바뀐다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10년 전부터 다 바뀐다고 그랬는데 뭐 아직까지 뭐 계속 방송하는 거 보면은 뭐 바꾸기 싫은가 봐. 일단 먼저 DMB로 다 이게 전송을 하기는 있어. 근데 아직까지 이걸 또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더라고. 그냥 뭐 시골에 산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 그 튜너, 그러니까 라디오를 튜너라고 그러거든. 튜너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걸 뭐 놓지를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비견한 예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TV 집에서 TV를 안테나 세워서 안 보잖아. 요즘은 다 대부분 다 뭐 사업자 뭐 LG U 플러스나 아니면은 뭐 KT나 아니면 SK의 그 뭐 셋탑박스 이런 걸로 다 뭐 와이파이도 하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방송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보내면 되지, 네트워크로만 보내면 되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뭐 남산이나 이런 데서 송출하고 있거든. 보면은 하여튼 뭔가 나도 정확히 잘 모르는데 뭔가 있나 봐. 하여튼 뭐 이걸 기득권이 있나 봐. 그래서 보면은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변조,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네. 그렇지. 내가 가진 정보를 뭐야 또 하나 움직이네. 또 왜 이래 이거? 왜 자꾸 끊어지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를 이제 뭔가 멀리 보내려면은 코사인이나 이런 데 실어야 돼. 고주파로 바꿔야 된다고. 그걸 바꾸는 걸 이제 변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 중에 하나 이게 주파수 변조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DSB SC에 그 다음에 DSB TC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지금 DSB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송신기와 수신기야. 송신기 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요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송파 복원, 반송파 복원을 위해서 뭐 PLL이라는 거, PLL, Phase Lock Loop. 이해하는가. 그럼 주파수 분할 다중화. 다중화라는 건 이게 멀티플렉싱이라고 그러는데 멀티플렉싱. 다중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다중화다, 멀티플렉싱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저기 뭐냐 디지털 공학 이런 데서 아마 배웠을 텐데 멀티플렉서라는 거 아마 썼을 거예요. 멀티플렉서. 멀티플렉서. 뭔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선택해 주는 거. 여러 명이 다 같이 다중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명이 같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쓰자. 한다라는 의미니까. 여기 대해서 뭐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변조, 송신기, 수신기 요 정도만 알고 뭐 뒤에 가서 PLL 뭐 다중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여기에서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뭐 DSB, SC, DSB, TC, SSB 뭐 반송화 추적, 주파수 분할 다중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뭐 뭔지 모르지 뭐 이거 뭐 일단 넘어가 봅시다. 이거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요걸 이게 무슨 이 DSB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뒤에 붙는 SC는 뭔지 그 다음에 TC는 뭔지 뭐 SSB는 뭔지 이런 것들 뭐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건데 지금은 이제 아직 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뭐 이 얘기를 해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면은 변조라는 거 변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변조 모듈레이션 그 신호를 이제 어떻게 바꿔주는 거야.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잖아.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거 이걸 근데 전기 신호로 바꿔서 얘기 이제 보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걸 신호로 바꾸는 거야. 이게 신호를.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신호 같으면은 1이면은 뭐 5V 펄스로 0이면은 뭐 마이너스 5V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모양을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뭐 아무 때나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삼각 펄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아니면 이게 너무 좋다 하면은 뭐 이렇게 해도 돼. 뭐 그렇게 해도 돼. 1일 때 어떤 모양을 하고 0일 때 어떤 모양을 하겠냐.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떤 모양으로 바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걸 변조라고 그런다. 변조. 응? 변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신호를 바꿔주는 거야. 응? 신호를. 정보에 따라
정보에 따라서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신호를 바꿔주는 거. 요걸 이제 변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또 다른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주파수 변조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 변조. 주파수 변조.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주파수 변조라고 해서 이건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저주파 신호가 멀리 가지 않아. 이건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정한 것도 아니고 뭐 맥스웰이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질이라고 그냥 왜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거.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이거는 이제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야. 주파수를. 그 저주파 신호를 고주파로 아니면 뭐 고주파 신호를 저주파로 바꾸는 거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야. 저주파 이걸 꼭 반드시 저주파를 고주파로 바꿀 필요는 없어. 뭐 고주파를 저주파로 바꿔도 이걸 주파수 변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 이걸 주파수 변조라고 그런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변조, 주파수 변조 요 굉장히 중요해. 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쌍으로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왜 변조를 왜 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멀리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영향이 그 원인이 있다고 뭐 반드시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저주파를 고주파로 바꿔야지 멀리 간다고 했잖아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그러면 주파수에서 얼만큼 높은 주파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 이 안테나의 크기에 따라 또 달라져 안테나 그러니까 안테나의 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지금 안테나가 두 개가 들어있어. 두 개가. 뭐 눈에 안 보이지만 뜯어보면은 두 개가 요즘은 TX 쪽, RX 쪽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는 TX, RX 다 하는 거랑 하나는 RX만 하는 거.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뭐 그 보내는 거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안테나가 요 뭐 여러분들 핸드폰 뭐 손에 이렇게 집어질 만큼 그 크기만큼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10cm 이하는 돼야 된다고.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왜 안테나가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하면 안테나의 크기 그 여러분들은 그 어릴 때 이제 뭐 그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은 그 우리는 그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 사업자들이 없었을 때여서 이제 뭐 방송을 이제 송출을 한다든지 하면은 안테나를 굉장히 뭐 이렇게 집에 안테나 옥상에 올라가면 안테나 같은 것들을 이제 세워놓고 굉장히 큰 게 안테나가 뭐 서 있었어 뭐 쇠같이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뭐, 뭐 하여튼 모양이 막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고 막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막 좀 돌려보면 또 어떻게 전파가 잘 잡히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 바람이 불면 또 좀 잘 안 잡히다가 막 이렇게 된다고. 그 방향이 좀 약간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보면은 안테나의 길이가 굉장히 이제 뭐 안테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우리가 사용하는 안테나 보통의 안테나의 길이가 신호가 파장이라고 했잖아. 파장. 신호가 뭐 이게 C라는 게 람다 F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래서 C는 고정이니까 우리가 전자과에서는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물리과에서는 람다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람다. C는 가서 10에 교수님 화면 또 멈춘 것 같습니다. 또 멈췄어. 이거 왜 이래 자꾸. 미안해. 학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보다 네트워크에. 참. 쏘리. 이제 됐네. 그래서 내가 좀 여기
그 C라는 게 3 곱하기 12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 컨스탄트거든. 이게 광속이 불변돼 있다는 거. 이게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그 어섬션이라고. 뭐 이게 깨지면은 이걸 만약에 누가 깰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 사람 노벨상 받을 수 있어. 여러분이 뭐 측정을 한다든지 뭔가를 해서.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냐 뭐 상대성 이론 이거 다 깨지는 거야 그냥. 뭐 그런 거 다 없어져. 뭐 이게 다뭐 아인슈타인이 했던 거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건 요 3 곱하기 10의 8승이 아니다라는 걸 누가 발견하면은 그러면은 뭐 상대성 이론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엄청난 뭔가를 될 수 있겠지. 근데 뭐 아직까지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 발표한 지 1905년에 발표했으니까 뭐 지금 몇 년이야? 지금 1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아직 안 깨지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깨질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요게 컨스탄트라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컨스탄트인데 우리 보통 람다 이게 한 번 흔들릴 때 몇 미터 가느냐 이거 길이로 볼 때 이게 길이 이거는 주로 물리학에서 주로 많이 쓰고 우리 전자과에서는 요 F를 많이 중심으로 많이 보거든. 어차피 뭐 둘 중 하나만 그 C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F로 보든지 람다로 보든지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신호 파장이 이제 람다라고 했으면 람다의 어떻게 반 정도일 때 절반 정도일 때 최대 효율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안테나가 예를 들어서 파장이 1m짜리다. 1m짜리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람다가 1m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테나의 길이는 2분의 1m. 그러니까 0.5m 안테나의 길이가 2분의 1m.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1m면. 만약에 10m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5m짜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람다가 100m다. 그러면 50m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주로 007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주로 나오는데 그 뭐 어디더라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 보면 뭐 안테나 굉장히 큰 뭐 그런 거에서 막 뭐 이렇게 007이 막 악당들하고 막 싸우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 외계 뭐 그다음에 세티라고 하는 거 뭐 안테나 굉장히 큰 전파 만원경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우리가 그 멀리까지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거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파수들이 이게 대부분 다 뭐 이 좀 저주파 성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 정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큰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 거지. 그거 뭐 좀 뭐 안 되지 이게. 아니 그러면은 주 교수 당신이 얘기하는 거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분명히 전에 얘기할 때 저주파 신호는 멀리 안 간다고 했는데 저주파 신호는 멀리 안 간다고 했는데 아니 우주를 뚫고 오는 그 신호를 그렇게 저주파 신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주파 신호는 어디를 멀리 못 가냐 하면은 공기 중에서 멀리 못 가. 공기 중에서 멀리 못 가. 진공 상태에는 뭐 큰 상관없어. 진공 상태에서는. 그 우주를 뚫고 들어오는 거니까 뭐 그건 상관없는 거지. 안테나가 크면 클수록 안테나 이 반지름이라 합시다. 안테나의 크기 원형 안테나지 원형. 뭐 크기는 내가 받고 싶은 전파의 람다에 비례하는 거지.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이 안테나가 커진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커진다. 뭐 최근에 뭐 그 뉴스에서 봤는데 뭐 그 하여튼 007 그 나오던 그게 뭐 태풍으로 뭐 하여튼 다 망가져가지고 뭐 다시 완전 폐기해야 된다라고 뭐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그 나왔는데 나도 그게 어디더라 푸에르토리코인가 뭐 하여튼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람다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크면은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이거 큰 안테나를 뭐 예를 들어 여러분 핸드폰을 한다고 이런 큰 안테나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 그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 신호를 만약에 그대로 전송한다, 뭐 올릴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뭐 음성 신호를 그대로 이제 뭐 전기 신호를 바꿔가지고 음성 신호가 보통 한 3K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3K 계산하기 쉽게 지금 3K로 하는 거야. 3KHz 정도. 그러면은 이게 2분의 람다 이 안테나 만약 음성 신호를 만약에 전기 신호로 그대로 바꿔서 이제 만약에 전송한다라고 하면은 안테나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람다로 해야 된다 했잖아.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그다음 람다는 어떻게 된다고? 람다 여기서 람다는 F분의 C가 된다고. C는 컨스턴트고 F 주파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C분의 F에 2분의 1, 아까 반 길이가 있으니까 2F0분의 C가 되겠지. 그러면 C는 3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미터 퍼 세컨드고 그 다음에 F0가 3K를 쓰니까 3 곱하기 10의 3승 요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2 곱하기 2승 12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50km 된다. 50km. 안테나의 길이가 50km에 되는 거야. 50km.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이 분당에 있는데 뭐 우리 집까지 가야 되겠네. 우리 집까지보다 더 가야 되네. 저 용인 정도까지 가야 되겠다. 용인 죽전 정도까지. 우리 학교에서. 불가능하지. 근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대역 어떻게 2.4기가 대역 쓰거든. 아니면 5기가 대역을 쓴다든지. 근데 계산하기 쉽게 하니까 3기가 대역으로 해서 그 근처니까. 3기가 대역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3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거거든. 10의 9승. 그러면은 3 곱하기 18승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분모 이게 C는 3 곱하기 18승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3 곱하기 10의 9승 하면은 이게 18승 3 없어지고 12 9승 10 이렇게 남으니까 어떻게 20분의 1 5cm네 5cm 5cm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5cm 이게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만약에 뭐 줄일 수 있다면은 사실 이게 절반 정도가 제일 좋긴 한데 뭐 어떨 때는 4분의 1 아니면 8분의 1 이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무선 이어폰 보면은 그 블루투스거든 무선 이어폰이 응? 무선 이어폰 이어폰이 블루투스를 쓰는데 이게 보통 2.4기가 대역이나 또는 5기가 대역을 쓴다고 5기가 대역 그러니까 요거에 5기가 대역을 쓰면은 어떻게 돼? 더 높아지니까 이게 뭐 5cm보다 한 3cm, 2cm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2분의 람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한 3cm 정도 되겠네. 2.4기가 대역을 쓰면은 2분의 람다가 한 뭐 좀 더 올라가니까 한 6cm 정도 되겠네. 뭐 좀 더 뭐 하여튼 이 정도 되겠네. 근데 이게 2분의 람다 일 때 제일 좋지만은 이게 뭐 굳이 뭐 좀 더 효율을 아니 낮춘다 하면은 뭐 4분의 람다 해도 별 상관없고 8분의 람다 해도 별 상관없어. 그럼 이거 뭐 4분의 1이니까 이게 되면서 8분의 1 람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4로 나누면은 뭐 1.5cm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다 들어가잖아. 할 수 있잖아. 뭐 실제로 1.5cm면 굉장히 작은 거니까 그걸 다 들어갈 수 있지. 안테나 다 들어갈 수 있지.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쓸 수 있다고. 안테나. 이 뭐 이렇게 2분의 람다를 이렇게 할 때는 멀리 보낼 때 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블루투스처럼 근거리 이렇게 할 때는 또 좀 줄어도 괜찮아. 좀 크기까지 그렇게까지는 영향이 없어. 그 다음에 안테나의 크기 변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안테나의 크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 잘 봐봐. 높으면 높을수록 기가 되어 고주파로 갈수록 그리고 안테나의 길이가 짧아지지. 짧아진다. 길이가 짧아진다. 고주파로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안테나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잡음의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는데 뭐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다중화, 다중접속 요거는 이제 주파수를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쓰자라는 얘기인데 요것도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 세상에 날아다니고 있는 이 신호의 파라미터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 어떤 내가 아까 그 그림을 그렸지만은 요 날아다니고 있는 요 신호 요 안테나에서 요 날아다니고 있는 신호 요 신호들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요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뭐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뭐 어떤 앞에 곱하기 MT 이렇게 곱해진 거 주로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신호의 수식 표현, 수학적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A, T에다가 코사인 뭐 사인을 해도 돼. 어차피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면 되니까 FC T에다가 플러스 세타 T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코사인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이게 주파수고 이게 페이즈거든. 페이즈 위상. 이거는 앰플리튜드, 매그니튜드 뭐 이게 모르지. 이게 진폭.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여기에 잘 봐봐. 이거 뭐 변화할 게 뭐가 있어? 어? 진폭을 변하든지, 프리퀀시를 변하든지, 페이즈를 변하든지 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호에 따라서 진폭을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AM이라고 그래. AM. 그 다음에 주파수를 변하는 거 주파수가 프리퀀시잖아. FM 프리퀀시를 변화한다고. 그 다음에 위상이 페이즈거든. 페이즈. PM이 되는 PM. 이렇게 세 가지. AM, FM, PM. 이렇게. 그 수식적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일단 먼저 지난번 얘기했지만 코사인에다가 이제 앰플리튜드를 변화시키는 요 AM에 대해서 하는데 AM이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신호 그 자체로는 AM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왜 AM을 내가 계속 강조하냐면은 이게 디지털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날로그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날로그 신호에서 우리 지금 아날로그 통신이거든. 아날로그 통신. 자체에서는 FM이 AM보다도 더 중요해. 중요하다라는 건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야. 실제로 공학적으로 실제 시스템에서 더 많이 쓰인다고. 하지만 내가 이 수업 시간에는 AM에 대해서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AM에 대해서. 왜?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한다고 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결국 디지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통신은 그렇게까지 없거든. 그 최종 목적인 디지털 통신에서. 방법이 AM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변형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알면 AM을 잘 알면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다 디지털이잖아. 아날로그는 거의 안 쓴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할 거야. 이 AM에 대해서. FM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야. 그 세 가지 파라미터는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뭐 얘기했지만 앰플리튜드를 변하는 거, 이거 진폭, 그 다음에 주파수를 변하는 거, 주파수, 프리퀀시, FM이 되는 거. 요거는 페이즈, 위상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에 의해서에 따라서 요 1번, 2번, 3번을 이제 변화할 수 있다고. 근데 세 개 중에서 주로 하나만 변화한다고. 하나만. 그러니까 MT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를 변화하든지 아니면 MT에 따라서 프리퀀시를 변화하든지 MT에 따라서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이 신호에 따라서 그 이제 페이즈를 변화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변화한다고. 두 개는 고정을 시키고. 왜냐면 세 개 다 변화하면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딱 변화해서 이제 저쪽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뭘 MT를 뭘로 보내는지 어떤 걸로 보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에다가 이제 변조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에 얘기했지만 코사인을 곱하기 해야 되잖아. 곱하기. 코사인 여기에다가 변조기라는 게 우리가 하는 건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거는 MT에다가 들어가서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했잖아. 그럼 보내는 시그널이 어떻게 된다고?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잖아. 뭐 페이지는 일단 제로고 주파수도 고정돼 있네. 주파수도 고정돼 있고. 요게 앰플리튜드가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AM이라고 그런다고. 앰플리튜드가 변하는. 곱하기라 하면은 앰플리튜드가 변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코사인의 앰플리튜드가 변해서 우리가 이름을 AM이라고 그러는데 AM.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근데 이게 AM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디지털 통신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완전 원형이거든, 원형. 그래서 이렇게 돼. 디지털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통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여보세요 얘기하면 MT가 이제 나타나겠지. 이게 MT 뭐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면 이걸 ADC를 거쳐서 ADC를 거치면 뭐가 나오는가? 0101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 정보가 나오는데 0101 쭉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샘플링하고 이제 퀀타이제이션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정보를 이제 이게 정보지. 디지털에서는 이걸 보낸다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모듈레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1이면 5V, 0이면 마이너스 5V 이렇게 해서 변한다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다 코사인 2파이 FCT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지. 이렇게 해서 보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보를 이제 이게 변화해서 요 정보가 이 신호가 이게 코사인에다가 곱해지는 거가 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신호가 이 지점에서 보면은 0101이 쭉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 0101 11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코사인이 곱해져서 보내진다고. 보내지다 보니까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니까 코사인 2파이 FCT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사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야. FC가 이제 큰 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이게 우리 눈에 보이기는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페이지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페이지가 달라지고 여기도 또 페이지가 달라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여기 페이지만 달라져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빨간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약간 좀 복잡하지. 뭐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더 할 때 요거는 그리지 마. 일단은 요거는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일단 0101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요 정도.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된 거에다 이제 코사인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AM 뭐 그다음에 각 변조는 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뭐 위상 변조 PM 이런 게 있고 정보에 따라서 반송파에 이제 진폭을 여기 진폭 변조라는 건 진폭을 변화하는 거지. 진폭을 변화하는데 뭐 DSB, SC, DSB, TC, 뭐 SSB, VSB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크게 아직까지는 몰라도 괜찮고 일단 뭐만 알면 되냐면은 MT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보내는 것보다 그러면 앰플리튜드가 달라지니까 진폭이 달라지는 거니까 앰플리튜드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라는 정도까지만 알면 돼. 그래서 뭐 오늘 뭐 숙제는 뭐 퀴즈 다시 푸는 거랑 이제 뭐 이 수업 시간 정리하고 일단 해보고 수업 시간 정리한 거 뭐 내가 이거 매그니튜드 막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 HF 해가지고 HF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로페스 필터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정리해서 좀 그려보고 HF의 절대값에다가 exponential J에
HF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뭐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는 이렇게 나타낸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이제 4월 9일 날 수업 시간에 금요일 수업 시간에 이 매트랩을 실습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트랩 설치를 해야 돼. 설치하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해서 뭐 봅시다. 혹시 질문 있나 질문? 교수님, 예. 예. 저희 중간고사는 언제 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중앙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또 보니까 학교에서도 무슨 그 오프라인으로 또 보지 말라고 그러네. 온라인으로 또 무슨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뭐 저기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좀 얘기를 해보고 아마 금요일까지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학교는 또 막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은 중간고사 안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근데 지난번에 그걸 온라인으로 보니까 보니까 몇 사람이 좀 하여튼 뭔가 부정령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거의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증거는 없으니까 뭐 그냥 넘어갔는데 좀 약간 좀 깨림직해. 그래서